따로 또 설명되어 있는 게 이 뇌에 있는 거예요. 뇌, 대뇌 겹인가 무슨 겹이 이렇게 막이 있어요. 그리고 펠빅 쪽에도 막이 있습니다. 골반 쪽에 이렇게. 그래서 비세랄이나 CST나 매뉴얼 그 릴리즈하는 MFR 같은 데 보면은 가로막이 아주 중요하다. 선생님들이나 나나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인간이긴 하잖아. 근데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건 뭐냐면은 요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계속 인간의 어떤 형상을 따라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 인간의 형상이긴 하지만 이거의 모델에 따라서 쫙 우리가 지금 형성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리 주파수로 보면은 소리가 다 만약에 이제 제가 써드릴 건데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진짜로 실습하는 거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거 해드릴게요. 얘는 음악학회에서도 그러니까 주파수 표준화 학회에서도 소리에서도 라인가 A인가 A로 기준을 잡나 뭐 솔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 음이 원래는 432Hz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숫자들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잡았냐면 440Hz로 잡았어요. 지금 표준학회에서. 근데 이게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봤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8인가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이 8이 뭐냐면은 휴먼 주파수 아세요? 혹시 휴먼 주파수? 지구 회전할 적에 생기는 그 공명 주파수가 7점 몇몇이래요.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 지구 휴먼 주파수가.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렇게 개선시켜서 이렇게 해놓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이 사람들이 솔직히 무의식적으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건반을 제가 드릴게요. 건반을 도 여기 이렇게 있고 이게 3개지? 에보니 앤 아이보리 아시죠? 영화 노래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죠? 이거 도 이게 C죠 C 영어는 레 D E F G A B 그래서 다시 C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플래시든 샵이든 검은 거고 그러면 도가 1번 차크라입니다. 1번 차크라는 1번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가면 돼요. 차크라는 근데 경락으로 치면 좀 바뀌어요. 이게 심장 경락이에요. 심경. 그 다음에 여기가 3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심포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비장경락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담경락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간이 돼요. 그리고 여기 솔이 대장이 돼요. 대장경락이 되고 여기가 신장경락이 돼요. 신장. 그리고 A 라가 방광이 됩니다. 방광. 이거 어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카페에. 그 다음에 C가 소장. 소장이 되고 하나 또 어딨지? 죄송. 여기가 폐예요, 폐. 여기가 폐. 그리고 여기가 신장. 재밌는 게, 여기가 또 도라 그랬잖아요.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요렇게가 또 표리 관계잖아. 그죠? 요렇게 표리 관계. 요렇게 표리 관계. 요렇게 표리 관계. 또 여기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표리 관계. 요렇게 표리 관계. 재밌죠? 표리 관계처럼. 아까 요거는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색깔도 좀 보면은, 색깔 좀 보여줄까? 색깔 한번. 여기 다시 써고.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이쪽 라인을 또 인맥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경락 좀 아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양유맥이래요. 양유맥. 이게 양교맥. 경락 아십니다? 이거 여기까지 모릅니다, 경락은. 그 다음에 담이 대맥이래요, 대맥. 그 다음에 솔이 동맥. 그 다음에 유맥이 폐. 그 다음에 신장이 교맥이래요. 또 소장이 충맥이네요. 충맥. 그래서 뭐 이런 인맥 동맥을 제외하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메타포가 있대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사이에 에보니 앤 아이보리까지. 그러니까 그냥 건반과 검은 건반까지 차이가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흉근 쇄골지 같은 경우가 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 건반을 딱 눌러가지고 딱 한번 버텨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세사이저 좋은 것들 보면은 요런 거랑 연관해서 피치업, 피치 다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스탠다드로 보고 요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건 다운. 까먹었다. 그냥 이거는 업. 했을 적에 딱 누르고 레시바를 이렇게 쫙 돌리면은 여기까지 떨어져요. 완전히 여기는 여기에 여기. 그리고 딱 눌렀을 적에 완전히 올리면은 여기면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신디사이저가 있어요. 딱 눌러서 버텨진단 말이에요. 약했던 게 딱 눌렀더니 좀 버텨져. 그러면은 이걸 내렸다가 아까 그 흰우값 찾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렸다가 올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최고로 잘 버텨지나. 만약에 이빨 내렸더니만 레로 떨어지면은 심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못 버티고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이빨이 올렸더니만 이제 미로 돼버린 거야. 미로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비장이 돼버리니까 또 안 맞는 거야. 근데 여기나 하여간 요 얼추에서 제일 잘 버텨지는 그 레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비록 레샵 미의 플랫이긴 한 이가 여기 건반 중에서 이거는 표준이란 말이에요. 표준. 그런데 내가 내 몸에 있는 내 스스로의 위에 대한 주파수인 이 레샵에 대한 표준은 요거라는 거야. 요거는 따로 있다는 거야. 따로. 그러니까 얼추 공명을 하긴 하는데 나하고 진짜 디테일하게 딱 맞추려면은 예를 들어 경락 차원에서 이 음을 맞추려면은 이 작업이 있어요. 내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외부 에너지인 차크라 개념은 그냥 받아들인다. 그냥 쑥 받아. 동은 도야 그냥 쑥 받아들이는 거야. 도라는 개념은 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427인가 3인가 432, 440 했을 때 보면은 이게 표준인데 이걸 바꿔가지고 아마 이걸로 세팅되어 있는 장비는
약간 오류가 나지 않을까. 오류가 나가지고, 이 사람 분명히 손으로 체크했을 적에는 3번 차크라가 나왔다고 가정해봐요. 1, 2, 3번이거든요. 솔라 플럭세스 정도죠. 거긴데 떨어졌는데 체크하다 보니까 4번에서 공명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소리로 했더니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는 이런 교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포맷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여기가 도라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도레, 미까지 똑같죠? 그런데 파에서 어떻게 해요? 반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반음을 쳐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또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음악에서 볼 적에 레를 도로 기준으로 해서 그 장조냐 단조를 나눠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D 단조, D 장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핸델인가 바한가가 했던 G 선상의 아리아 그러면 G라는 소리지. 코드가 G라는 소리야. 이게 도가 된다는 소리야. 이게 도가 돼서 도, 레, 미 할 적에 이렇게 따다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됐긴 했지만 그 최초의 기준은 사람마다 무슨 장조로 되어 있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C장조라고 치고 이제 가는 거죠. 이 정도는 차크라 레벨에서는 이 건반으로나 소리치료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메르디안으로 쓰려면 아까처럼 내부 에너지처럼 제대로 쓰려면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해도 러프하게 들어가긴 해요. 인지는 하는데 미세하지. 효과가 미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리 치료 하나로 효과를 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장비랑 그 환자가 운 좋게 맞은 거야. 주파수 공명대가. 그러니까 어렵지. 그 사람들 한 100명 오면은 많게는 10명에서 1명 치료될까 말까? 효과가 있기나 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일할 때 치료밖에 안 돼. 그 야구 선수도 3할 3분 3리는 제일 잘 치는 겁니다. 10명 중에 3명만 고쳐내도 잘 고쳐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AK 하는 사람들은 5할 때는 됩니다. 5할 때는 되는데, 우리는 5할 때가 아니라 지금 8할, 9할을 노리고 있는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오너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월급도 네가 보는 만큼 가져가라. 해서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런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다 통제에 있어야 되고 나하고 또 안 맞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주시 전에 디저트 타임으로 제가 이제 제 말씀 못 드렸던 것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데요. 준비한 건 어마어마한데. 주파수 기생충 여기 알파 힐링 쪽에서 오신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주파수만 쓰면은 제퍼가 효과가 좀 없어요. 없을 수가 있어요. 공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적에 로얄 라이프 박사님 이론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홀다 클락 쪽보다는 홀다 클락은 그냥 정류화된 직류를 어떤 횟수를 전압을 얼마만큼 해서 하면은 대체적으로 기생충들이 다 죽는다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주파수가 어떤 거 흘려보내주면은 특히 잘 죽는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라이프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떠냐면은 그 주파수가 제대로 들어가서 멸균 주파수라고 그러거든요. 멸균 주파수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씌워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플라즈마 에너지입니다. 플라즈마 플러스 주파수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주파수가 직류라는 거죠. 직류에다가 전격 전류가 돼야 되는데 이 플라즈마 에너지에 더 씌워서 이게
다 줘야 그때서야 기생충들이나 이런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산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즈마가 빠졌어요 지금 홀다클락 쪽에서는. 그거는 이제 봉이나 이런 걸로 개념을 잡고 있긴 한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AK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 주파수는 맞다고 쳐도 이 플라즈마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 고유 주파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고유 주파수를 안다든지 알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몸이 이렇게 생겨먹기 때문에 이렇게 적응을 해줘야 어떤 레벨로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AK 쪽에서는 이게 인체에 숨겨진 기능입니다. 기능 중에서 이제부터 접근해서 들어갈 거지만 이 숨겨진 기능에서 보면은 막말로 이거예요. 우리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옛날에 슬랩 코미디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때리는 거 맞고 넘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바보가 있는데 뒤통수를 딱 때렸더니 좀 늦게 돌아. 그러면 이제 옆구리를 또 푹 쳐. 그러면 또 늦게 돌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뒤통수 딱 친 다음에 허리 딱 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막어. 다 맞은 다음에. 그런 개념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딱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때리기도 전인데 얘는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좀 늦으니까. 먼저 한다고 하는 행동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막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를 접촉하고 어디를 접촉했을 적에 우리 몸이 느껴지는 어떤 행위, 바보처럼 행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대고 여기를 댔을 적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몸을 접촉하고 어떤 자극을 줬을 적에 어떻게 발현되는 이메이징이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몸에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접촉하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은 아직 그 생후 몇 개월 안 된 고양이들 있잖아요. 몸은 막 뛰어다니고 막 아주 말갈량이야. 막 돌아다녀. 그런데 유튜브에서 한번 가끔 보세요. 고양이 목 있잖아요, 목. 여기다가 집게를 딱 대면은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 이제 성인 고양이한테 그게 안 되지. 그 반사가 남아있는 고양이들한테는 그게 적용이 돼. 뭐겠어요? 엄마가 물어가지고 어디로 옮기려고 그러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여기다 딱 주게 되면은 그렇게 막 뭐랄 방금 발광했던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그냥 딱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는 그 반사 자극을 엄마가 딱 물고 어디 이동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발광해봐. 그럼 잘 옮겨지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체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성행위 할 적에, 막말로 얘기해서 성행위 할 적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어디가 제일 민감하더라. 그런 게 흔적에 남아있는 게 그렇다는 거죠. 막말로 얘기해서 성행위 할 적에 선생님들 상대편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등을 토닥여 주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거에 그 모두에 필요한 어떤 행위를 내 몸이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 자체가 숨겨진 기능이나 입력되고 출력되고 반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몰랐을 뿐이지 다 있던 기능이에요. 있던 기능.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실상 발명은 없습니다. 발견만 있을 뿐이에요. 크리에이티브는 없어요. 창조되는 건 없어요. 다 새로운 조합, 그러니까 새롭게 조합시키는 거고 있던 거를 써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선생님들이 이 입력, 출력, 스타킹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정 이해가 안 되면은 토션으로도 정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생체 정보, 생체 전기 정보라든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일원화돼 있어요.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를 다 입증시켰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진행을 하면은 회로 유지 모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터치 포에스 살림 손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봐봐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메타포, 중요한 은유된 것들을 레코딩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걸을 때 자세로 정지해보면 촉진되었든 억제되었든 특정한 근육 상태는 그 회로상에서 내가 보행이라는 회로상에서 해야 되는 그 기능으로 멈춰져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걷게 되면은 이런 자세가 된다면 내 세팅에서는 이게 걷는다는 그 포맷이 딱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쪽에 굴곡근들 이렇게 펴야 되는 근들은 강진돼 있어요. 아주 잘 버텨준다. 오케이?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또 힙 플렉서가 아주 잘 버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쪽은 거꾸로겠죠? 여기가 항진돼 있고 여기는 저하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스톱 모션 걷는 행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지된 상태에서도 그 메모라이징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그러면 거꾸로 게이트 그때도 얘기했죠. 게이트 컨트롤 검사할 때 영구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영구 버전.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여기 금반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그 회로 유지 모드에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왜? 내 몸 포스처 자체, 그 폼 자체가 에러 모드로 떴기 때문에 여기에 버티는 능력을 못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한 3분, 1분 이상 하게 되면 아답테이션 됩니다. 아, 이게 걷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내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구나. 펜싱처럼 퍼포먼스를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다른 프로그램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데로 백업 지워버리고 꺼버리고 새로운 폼의 어떤 프로그램을 딱 다시 끼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시간 30분 있는 다음에 버티게 해봐요. 막말로. 그럼 버텨져요, 그때는. 다른 게이트 모드가 아니라 다른 유지 회로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말은 어려운데요. 말은 어려운데 행위는 이거 해서 버텨지냐 그리고 이것 좀 오래 유지하게 되면 이것도 버텨진다 이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 안에서 프로그램 돼서 얘기하는 거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뿐이지 그겁니다. 초반에 이렇게 해서 몇 초간은 엉켜있기 때문에 근육이 여기서 힘을 못 준다 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1분에서 10분 정도 있게 되면은 이게 게이트 모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행 모드가 아니라 그 뭔가 다른 퍼포먼스에 대한 행위다 그러면 이제 버텨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안 좋다는 거죠. 엉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용하는 사람이나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이퍼로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긴장되어 있는 거야. 왜? 정상적인 어떤 세팅되어 있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실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인 아니면은 새로운 거에 대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엉켜 있어서 톤이 항상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퍼턴하게 몸에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잘 버텨주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AK 베이직 곳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통증이 걸려있게 되면은 위압 근육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운동선수들이나 특수한 상황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이퍼턴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큰 단초가 뭐라 그랬어요? IRT라고 그랬죠, IRT. IRT가 뭐겠습니까? 플러스에서는 버텨지고 마이너스에서는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 근육인데 버텨지는 근육한테 플러스 주면 당연히 버텨지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버텨지면 이건 하이퍼턴이라고 했죠. 그때 그 하이퍼턴을 줄이는 방법은 IRT 기점으로 일단 가시라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 림프 혈관 만나서 해주는 그 IRT 상황이 벗어나는 것처럼 스포츠 선수들도 벗어난다는 거죠. 이거를 베이지컬하게 해서 만든 기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이퍼턴 X라는 기법입니다. 프랭크 마혼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인가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게 하이퍼턴 X입니다. 아직 영문 버전이라서 베이직 어드밴스 프로페셔널까지 책은 다 갖고 있는데 공부를 못하겠어요. 영어에서 누가 번역 좀 해주세요. 번역료가 돈 100만 원이 넘어가니 돈 없는 영세한 저 같은 강의하는 사람 제가 강의하고 가고 싶게 하면 안 될까 이럴 수도 없고 이거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빨리 가서
3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내로 수렴된다 어쩌고저쩌고, 뭐 라디오와 같은 거다 뭐 이렇게 되고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파가 아니라 신호 소리만 증폭되는 거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서로게이트 대리 검사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생체 전기, 생체 정보에 대한 것 때문에 설명이 됐지만 더 확장으로 보면은 토션 에너지, 그게 토션 에너지라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관찰자 시점을 추가하잖아요.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얘가 파동인지 입자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적에 나는 입자 같은데 하고 관찰을 딱 하면은 입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그 검사하는 그 원자나 분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입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동력을 이렇게 2개 뚫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광선이나 뭐 어떤 그 분자 저기 하는 걸 이렇게 쏴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통과하고 해서 여기 비치는 사물. 그리고 얘도 이렇게 통과하고 여기 비치는 사물. 그리고 2개가 나와요. 입자면은 2개가 나오고요. 이걸 이렇게 쭉 쏴주는데 이게 파동이다 그러면 여기에 무늬가 이렇게 2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개로 나타나면 입자, 여러 개로 물결처럼 여러 개로 나오면은 파동이라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관찰자가 딱 들어가서 입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으로 주시하게 되면 이게 입자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또 하는 관찰자가 파동이라는 개념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이게 파동으로 나타난다. 관찰자에 대한 그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얘 생각 자체가 토션 에너지를 발휘해가지고 얘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얘는 그걸 인지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입자로 표현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토션 에너지가 나와서 내 생각 자체가 토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게 얘하고 공명하면서 이렇게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관찰자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손 안 잡아도 돼요. 뭐겠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장에서만 있으면, 공간에서만 있으면은 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당되는 거예요, 무당. 어떻게 보면 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텐션을 잘 두셔야 돼. 그 의지나 그 집중을 잘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근반응 검사할 때는 접촉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픈 환자가 있고 정상이 있고 이 사람이 검사자라면 이런 삼각구도면은 그냥 대리자 검사로 다 설명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뺀다는 소리지. 이걸 빼고 이 사람 스스로가 검사하든 셀프 알려드렸죠.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의 검사하는 인텐션은 따로 둬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선생님 접촉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인텐션은 따로 둬야 됩니다. 그런데 버텨보세요. 버티세요. 버텨지죠? 여기서부터 차크라 프로그램을 깊이 돌리는 거예요. 안 됐잖아, 이거는. 이 인텐션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야, 한마디로. 이 의지하고 이 의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잡고 셀프로 해볼게요. 자, 유지. 1번, 2번, 3번. 여기서 기다려요. 셀프랑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밥 먹기 때문에 솔프레서스에서 소화기 이거 지금 활성화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근반응하고 이 행위하고는 이원화 시켜버립니다. 버티세요, 버텨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 에너지 패턴의 토성장이나 차크라 에너지가 흐르는데 버티라 했더니 떨어집니다. 그럼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이제 안 잡아도 되고 잡아도 되는데 여기서 들고 유지 버티세요. 버텨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까이만 솔라프레스 좀 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행위 내는 거. 여기서
제가 이 고관절로 이용해서 이걸 입력시킬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서 모았다가 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한 행위에 대한 정보가 특히 여기 고관절에 고유 수용체에 입력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움직여버리면은 이게 사라져버려요. 아까 전에 정지 회로 모드라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지. 다시 봐봐요. 근데 여기서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저스타까지 같이 해요.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옮길 수도 있고 여기 정보가 이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지금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일단 움직입시다. 움직여서 펴놓고 여기 계시고 버티세요. 다른데 버텨보세요. 버텨지죠? 버티세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다 안 돼요. 손을 여기서 유지 버티세요.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 행위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지금 입력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만 검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동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보를 살리고 싶어.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 보내는 행위가 벌리는 좀 남사롭긴 하지만. 자, 옆으로 가요. 들고 계시고 버텨보세요. 이게 떨어져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걸 풀어버리면은 버텨보세요. 이게 버텨져요. 이렇게. 이 모든 게 이제는 뭐랄까 무당짓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입력되고 나한테 입력시킬 수도 있고 고객 환자한테 입력시킬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하는 그걸 모든 걸 마련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리차드 어시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했거든요. 휴고 토바라든지 그런 사람인데 대가인데 리차드 어시라는 사람이 더 대가예요. 스승이야 스승. 휴고 토바예요. 근데 저스탁을 입력하게 된 동기는 하체 마비가 있었대요. 제자 중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회복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뭔가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저스탁입니다. 저스탁인데 정말로 얘기해서 조인트에 있는 리세터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어디 다 돼요. 어깨도 되고 이렇게 뭐 하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오랜 시간 메모라이징 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입력될 수 있는 거는 좀 큰 관절이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팔이 활성화되는 게 좋겠죠. 팔이. 그래서 생각한 게 최적이 힙스탁이라는 소리였어요. 힙스탁. 그러니까 고관절, 여기 나온 것처럼 관절이 크다, 관절 유형 각도가 크다, 손을 쓰기 위해서 립세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을 먼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리차드 제자 중에 하반신 마비를 위해서 더 응용하게 된 게 저스탁이라는 거죠. 턱으로 입력시키는 방법이에요. 결론은 모든 리세터가 있는 관절은 다 됩니다. 움직임만 그러니까 구부렸다 폈다만 딱 해서 이거 안 움직이면 돼. 여기에 다 입력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리세터에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못 쓰냐? 팔은 좀 자유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료사인데 뭐 팔 없는 뭐 발가락으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이 더 낫다는 거죠. 먼저는. 그 다음에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잠깐 옮길 적에는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계속 할 필요는 없으니까 스탑 시켜놓고 또 얘기할 수 있고 이런 효율성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붙여졌을 뿐이다 이거. 이 이론은 뭐 정지 모드. 우리가 정지했을 적에 그 전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스타터가.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이론은? 어떤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이거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지금 모습을.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이건 뭐, 정지에 대한 이거를 기억하는 건 뭐, 숨겨진 기능이라는 거예요. 숨겨진 기능. 숨겨진 기능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꾸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쓰라 그러면은 그거 하나도 그냥 이것도 대단한 거야 사실.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쓰라 그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근데 강의하는 나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더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시킬 적에 이게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 정도 얘기해주면 설득 당하겠다는 마음가짐 난 모르잖아. 그냥 요 정도만 얘기해도 나는 설득 당할 자신 있는데 나는 근데 옆에 선생님은 나는 근데 헷갈리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거꾸로 여기에서 설명해드린 겁니다. 숨겨진 기능, 그 다음에 정지 모드, 그것 때문에 스타킹이 된다는 거예요. 더 있긴 한데 그거 얘기하자면 지금 실습이고 뭐가 없어. 아니면 NK라 그래서 뉴럴로지 키네지올로지 있잖아요.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입학하세요. 거기 입학해서 영어로 한번 빡세게 한 3년 공부하다 오세요. 내가 제 얘기랑 걔가 한 얘기나 우리 여기서 한 윤 선생이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였구나 할 거예요. 저도 그만큼 공부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제 포매팅이라는 기법 할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개념도 또 하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몸은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결정화된 겁니다. 어떤 에너지고 나발이고 어쩌고 해봐야 그게 결집돼서 생긴 결과물이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집돼서 생긴 이 결과물 갖고 이 문제점을 또 찾아야 되는데 분류하다 보니까 뭐 홀로그래피하게 에너지라는 바디가 있고 멘탈이라는 그 마인드 바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좌뇌 우뇌 비교해서 어쩌고 해서 토전장을 이루고 해가지고 장기 세포부터 시작해서 조직 이 장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에 대한 에너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장애 그 바디를 만들고 조금 더 가가지고 얘네 둘이서 교합하면서 요건 제가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인드 바디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천지인, 삼위일체 이거 얘기하는 게 참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나가 있으면은 그 나를 대표하는 어떤 정보적인, 에너지적인 그런 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 둘이 다 합하다 보고 먹고 살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리액션을 할 적에 어떤 취사 선택을 하게 하는 그 마인드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치료용 처치를 왜 또 연하냐면은 이 레벨이나 어떤 레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몸인 이 바디가 일단은 이 세 개를 그 화투창 쫙 피듯이 아니면 포카판 트럼프 이렇게 쫙 펼치듯이 제대로 잘 펼쳐져서 에이스부터 킹까지 작곡화 그렇죠? 킹까지 쫙 볼 수 있는 판을 다시 만들려 그러면은 얘네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거나 AK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바디를 한 번은 최소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훨씬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못 보는 건 아닙니다.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이거지 뭐. 그 박경포대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거 행군으로 얘기하면 되죠. 측정병이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산이 이 산인데 이 산으로 측정돼가지고 중대장이 다 끌고 그 산으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측정병이 중대장이 계산이 잘못돼서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중대장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다시 내려가서 딴 산 가자.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 이 바디에서 들어가서 봤는데 잘 가면 좋은데 이게 가다가 어딘가에서 측정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가지고 여기 엄한 데 긁는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AK적으로는 이런 치료중 처치에 대한 몸 처치를 좀 한 다음에 가볍게라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장기교 포맷이나 이런 특수 브레인 포맷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료중 처치는 여기서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고
가볍게 몸 정리만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바른 자세. 누웠을 적에 바른 자세로. 내장기 포맷은 이제 휴고 터버가 제안한 장기, 그러니까 메르디안 포맷, 차크라 포맷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무드라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포매팅을 합니다. 그 모열 테스트 해가지고 모열 테스트를 입력시켜 놓고 무드라 몇 개 켜가지고 입력시키고 해가지고 에너지로 클리닝 해가지고 하면은 그 경락이 클리닝 됩니다. 그 방법도 있고요. 그냥 근반응 검사해가지고 위압근육 나온 거 위압근육하고 연관된 경락 찾아가다 보면은 또 나옵니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내장기 포맷, 메르디안 포맷은 많이 안 해봤어요. 책을 보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근반응 검사를 해도 충분히 다 되니까. 그게 다음 주에 할 경락 조절입니다. 광고도 조금, 간접 광고도 좀 했습니다. 경락 조절입니다. 그건 저건데 심의위원회에서 걸리는데. 어디요? 심의위원회. 근데 경락을 침으로만 하진 않으니까. 경락 컨트롤을 침이 제일 좋아요. 아니, 심의, 방송 심의. 방시 심의에. 광고, 간접 경우. 광고한다고 사전에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강의. 나 다 착해 놨어요. 제가 500원 깎아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부위 포맷 중에서 브레인을 골랐죠. 일단은, 우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뇌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나 이런 것은 뇌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식으로든 신호등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요. 신호등 시스템은 따로 있어요. 불만 깜빡깜빡 켜지고 뭐겠습니까? 직진할 거냐 좌회전할 거냐 신호는 줘야 돼. 그죠? 교차로 같은 데도 신호등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몸의 흐름에서 결론적으로는 신호등입니다. 시스템은 어디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얘는 그래서 그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브레인 포맷이라는 것은 신호등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오래된 건물 내지 오래된 가게에 보면은 간판에 불이 환하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깜빡깜빡 거려. 그래도 이 간판은 보이잖아요. 막말로. 여기는 좀 흐리게 보일 뿐이지. 그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오래된 간판 요 불이 물론 이거 다 확인은 그냥 얼추 다 이렇게 흐리게 나와도 이 주변 때문에 얘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그 간판이 보면 여기 뭐 닭갈비집이다 써있으면은 갈비집이라고 확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앞에 글씨가 희미하게 뭔가 보이니까 저긴 갈비집이 아니라 닭갈비집이구나 알는 것처럼.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헷갈린 사람은 갈비집인 줄 알고 갈비살 하나 주세요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몸에서 벌어질 수 있겠죠. 어디 부분은 그걸 갈비집으로 알고 갈비를 요구하게 되는 수도 있죠. 닭갈비인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신호등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최소한 브레인 포맷은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죠. 이걸 좀 알게 되면은 이제 CRA는 원래 예전부터 이런 거 생기기 전부터 CRA라는 기법이 있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입출력 시키는 방식이 너무 클래시컬해요. 너무 원시적이에요. CRA. 그럼 거꾸로 뭐냐면은 우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입출력 할 적에 스탁을 쓰면 돼요. 하든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셀프로 쓰면 되는 거예요. 셀프라든지 이런 걸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버티세에서 나인메인 리플렉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딱 걸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긁어. 이레이징 시킨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지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 알러지를 지우면은 라이트 알러지 그 안에 게 이제 나온다는 소리예요. 뭐 이런 건데 그걸 입력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운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야. CRA를 나중에 그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타임에 할 건데 지금 타임은 이 기법을 알게 되면은 CRA 할 적에는 리플렉스 포인트하고 근반응 검사만 되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입출력 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장 넘기면은 그게 지금 페이지 수가 나와 있습니까? 없죠? 대충 반은 지나갔죠, 지금 우리. 어쩌고 하다 보면. 반은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이거 한번 체크해. 어우, 아니, 뭐야. 어우, 많이 했다. 내가, 그럼 많이 나왔네. 제가 예전에 이거를 하는데 시간 분배를 못해가지고 실습이라 이 CRA 중간에서 막 그냥 빨리 끊어버려야 돼. 그랬었어요. 시간 분배를 못해가지고. 자, 뭐 요건 한번 아나토미컬하게 구조적으로 한번 브레인 한번 보세요. 뭐 특이한 건 별거 없는데요. 특이한 건 별거 없는데. 세레블럼 콜텍스, 베이살 갱글리아, 살라무스, 베이살 강글리지아, 있었죠? 히포달라무스, 림빅, 있었죠? 림빅. 에노트에서 많이 했죠? 림빅 시스템. 세러벨럼, 손해, 있고, 스파이널 코드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픽 너브, 이게 아마 눈신경? 오픽, 그거는 눈, 피투이터리 글랜드, 뇌하수체, 하이포달라무스, 뭐, 맘마리안 바디, 림빅, 여기도 있죠? 요런 데가 림빅이란 소리죠. 이렇게. 얘네들이야 뭐, 이 브레인이야 뭐 수십 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딱 제가 뭐 여기서 자, 여기서 GV 24.5. 이거 미간. 여기 미간이라서 눈초리 사이. 여기는 경락혈로는 없나봐요. 저는 경락은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 GV, 그러니까 코에 이게 콧등이고 쭉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생성되는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GV24예요. 그러니까 25하고 24 사이에 좀 길죠. 긴데 거기에 그러니까 숨겨진 동맥이 있는데 동맥을 잡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한방에서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찾고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리플렉스를 표현하는 게, 반응을 표현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기준점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는 경락 쪽에서 인맥동맥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걔네 서양 애들도 여기다 낀 거야. 지네들이 새로운 리플렉스 반응점을 만들어버리면은 뭐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 껴준 거야. 동맥에다가, 동맥 라인에다가. 참, 배려가 참 뛰어납니다, 보면. 아마, 누락된 거를 다시 끼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없었던 건 아닌데, 다시 끼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GV28 같은 경우는, 입발하고 입 사이, 여기 입 천장 있죠? 잇몸을 얘기합니다. 위에 잇몸. 윗 잇몸. 여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GV27이 입술이죠, 입술 위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내려갈수록 숫자가 높아지죠. 숫자가 이렇게 높아져요. 입술 다음에 잇몸이 더 밑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입술 다음에 잇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끝난다는 소리예요. 잇몸에서 여기서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CV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1번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실 에너지는 이렇게 더 많이 올라요, 사람들. 인맥의 에너지는. 이렇게 올리면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주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간에, 24 그러면 여기. 그리고 23 그러면은, 뭐, 목젖 조금 위에, 이 정도. 안 배워요, 그리고 15하고 이제 13인가? 14인가? 이 뼈다고 이거 뭡니까? 경추 라인하고 어깨 라인하고 딱 붙는데. 대추혈인가요? 그게 13번입니까? 14번입니까?
하여간 나중에 나와요. 네. 여기가 딱 그 OC 정션 거기죠. 후두고라고 경추 1번 라인 여기가 15번인 것 같고요. 16번은 조금 위에, 17번 조금 위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머리카락 나는 선, 그리고 백회가 22예요? 21입니까? 백회 맨 위에 있어요. 네? 22 같은데요? 이게 백회 같아요? 네. 네. 그냥 뭐 B라인. 그렇죠. 쭉 올라갈 때. 그러니까 그거 기준하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22, 24, 중간이 2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카락하고 백회를 중간으로 해서 저게 거기가 23입니다. 근데 딱 거기가 아니라 얼추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 부분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은영, 나 지금 당신 거기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뭔 얘기하는지. 근데 더블 T를 해서 2포인트로 컨택을 해서 들어가요. 2번 접촉한단 말이에요. 동시 접촉을 2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촉해서 저게 아까 이 바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게 내 몸에 인지하는 게 어디가 딱 뜨는 거예요. 그걸 브레인으로 집약시켜서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브레인에 가까운 혀를 쓰는 겁니다. 쓰면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무드라를 킨다는 거예요. 무드라를. 그래서 다음 장 보면은 이런 무드라를 쓰게 되는 거예요. 무드라를. 아까 거기서도 보여드렸죠. 아나토미 글랜 뭐 보여드렸죠. 자, 엄지랑 첫 번째를 요렇게 딱 주먹을 쥐는데 요렇게 세 번째에다 주먹 쥐게 되면 이건 피지올로지. 생리학적인 문제라 메타볼리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주먹에다 딱 끼게 되면은 아나토미 아니면 세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몸, 당신 세포, 당신 조직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아나토미라는 게. 이 그림이 그겁니다. 아나토미라는 게. 그림이 좀 계속 복사하다 보니까 이제 찌그러져서 잘 안 나오는데, 주먹, 밑에다 메모하시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주먹 쥐는데 CG에다가 엄지를 댄다. 주먹 쥔 표현이고, CG에서 엄지를 댄다. 자, 이게 표현하는 게 뭐? 아나토미. 근데 그거는 무슨 뜻? 네 몸. 그럼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구조라는 소리입니다. 네 몸 구조. 네 몸땡이 중에 이런 소리예요. 네 몸땡이 중에, 네 몸 중에 이런 소리입니다. 네 몸 구조 중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어떤 언어 하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렌은 뻑큐 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 다른 건 다 구부리고요. 얘만 될 수 있으면 펴요. 이게 글렌이라는 뜻입니다. 글렌이 뭐라 그랬어요? 뭐 인터넷 단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그 조직 내에 있는 물질 중에서 단백질인가 지방인가 뭐 하여간 그런 조직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거는 차크라라는 뜻입니다. 잘 안 써요. 이거는 차크라. 그리고 호르몬, 이게 호르몬. 뻑큐는 글렌, 반지 끼는 손은 호르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먹 쥐어서 세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반지 끼는 손에다가 얹혀놓게 되면은 피지올로지, 생리학적인 문제, 피지올로지라는 뜻입니다. 피지올로지. 순환, 네 기능, 이런 뜻이죠. 피지올로지. 그러니까 요거 한번 나오고요. 요거는 계속 나와요. 아나토미 글렌, 이거는. 그래서 밸런싱 더 콜텍스. 이제 콜텍스를 밸런싱을 맞추는 작업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FM대로 알려드릴게요. 그죠? 수프라스피나투스 알죠? 극상근입니다. 극상근 테스트를 해요. 버텨지고, 물론 초기에 다 버텨져야 됩니다. 안 버텨지면 AK적으로나 선생님들 도수요법으로 회복시켜놔야 돼요. 회복시켜놓는데 평생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검사나 이 치료가 끝날 정도까지 한 40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유지시킬 수 있게 해야 돼요. 저희는 여기 마사지를 하든지
신경 림프 반사점, 혈관 반사점, 그리고 또 뭐 경락,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AK 책이나 한림성길 책에 보면은 필요한 영양물질, 어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법 다 나와 있습니다. 한림성길이나 AK 책에 보면은. 그래서 인맥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상태까지 인터넷에 찾아가서 공부를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써 있는 거는 동시. 우리 파트에서 동시 패션 따닥 하듯이 같이 하는 거예요. 뭐냐? 아나토미 키고, 킨다는 표현을 할게요. 이제는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면 불 키듯이 켰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나토미 키고 글렌을 켜요. 글렌을 킨 다음에 이거는 모션이 돼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다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유지를 시켜야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포즈라, 스탑, 입력. 그렇지. 선생님이 그렇죠. 자, 근데 일단 검사, 극상근 버텨져요. 버텨진다 과정이에요. 떨어지면 이거 살려놔야 돼요. 자, 그래서 둘 다 버텨졌어. 그러면 아나토미 글렌을 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 그 다음에 환자가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돼요. 스탁은. 그렇게 되면은 환자가 하고 환자 몸에 이게 입력되는 거고 내가 하면 내 몸에 입력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게이트라든지 생체전류라든지 접촉이라든지 필드 개념에서 보면은 그게 내가 접촉한 순간 내가 정보가 있어도 저 사람 몸으로 다 읽혀져요. 그럼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그 환자 몸의 극상근을 검사를 할 적에 변화가 생깁니다. 초반에 둘 다 잘 버텨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변화가 있겠죠. 떨어져요, 둘 다. 극상근이. 아니면 하나만 떨어져요. 아니면 둘 다 잘 버텨져요. 이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말로 얘기해서 거의 하나 이상은 떨어집니다. 둘 다 버텨질 일이 거의 없어요. 왜? 이런 치료를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떨어져요. 그리고 어저께 검사한 사람 정도는 둘 다 잘 버텨지겠죠. 그때까지 유지하고 있으면 콜텍스에 대한 포맷이 유지하고 있으면 둘 다 버텨지겠어요. 오케이, 알겠죠? 상황이 둘 다 약할 수 있고 하나만 버텨질 수 있고 둘 다 버텨질 수 있고. 근데 예전에 이런 거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둘 다 버텼다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스위칭이든지 콜텍스가 깨끗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건 메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이 얘기는. 이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초반에. 자, 그래서 테스트 앤 코렉션 수프라스피라투스 무슨 얘기예요? 극상근을 검사해보고요.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둘 다 일단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버텨지게 해놓은 다음에 자, 이제 둘 다 버텨진다. 그러면 2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주락 세레브랄 콜텍스 포맷. 자, 갑니다. 아나토미, 글렌, CV24라는 데다가 딱 대면 된다는 거예요. 자, CV24 아까 여기라 그랬죠? 여기. 되고, 요걸 이렇게 돼도 돼요. 하나만 돼도 돼요. 요거 모션만 해놓으면 돼요. 모션. 자세만 잡아주면 돼요. 이거 둘 다 이렇게 다 때릴 필요 없고, 하나만 되면 됩니다. 어차피 다 생체 전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난 이게 편하더라고. 그런 다음에, 포주락을 하는 거예요. 포주락. 여기서 포주라고 써 있었죠. 스탁도 되고, 입력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자, 그때 포주락은 힙 스탁, 힙 하고, 턱하고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런 쪽에 잡고 되는 거예요. 스탁. 했죠? 뛴 다음에 리테스트 하는 거예요. 스피너스로. 리테스트를 해요. 해쪽에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나타날 거예요. 세 가지 반응. 이 밑에 거 반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전히 버텨있는 사람은 할 필요 없어. 근데 거의 없습니다. 하나 이상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시행을 하는데 뭘 시행하느냐? 떨어진 쪽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돼요. 둘 다 떨어지면 둘 다 해야 돼요. 오케이? 신경 림프 반사점하고 혈관 반사점하고. 추가할 게 NLMV. 요거에 관한
신경 림프 반사점하고 신경 혈관 반사점을 충분히 자극하라 이거. 그래서 모아가 필요한 거예요. 모아가 충분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아까 그 무드라 포맷을 무드라 그 설명을 한 게 모아 한 단어인데 나는 모아 이렇게 돼. 모야 병 이런 것처럼 모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모아 무드라를 시행하면 돼요. 필요한 만큼 코렉트 교정하라 이 뜻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추가가 돼야 돼요. 요것만 딱 해가지고 버텨진다 해가지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이제 물어봐야 된다.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지금 도수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어떤 관리를 할 적에 나는 충분히 했다고 가정해. 그리고 돌려보내는 게 그냥 능사하긴 하셨는데 이제 모아라는 무드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충분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럴 적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떨어져 주세요. 충분하면 버텨주세요. 이 정도 오답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충분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딱 하고 버티세요. 떨어지면 아유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치료를 쭉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뽑아먹을 게 엄청 많은 거야 지금. 브레인 콜텍스 한다는 포매팅 한다는 것도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내일 가서 그 액세서리로 이렇게 했을 적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지금 내일 당장 또 어떤 치료라든지 뭐 관리를 들어갈 적에 내가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웃기는 소리만. 그 환자 몸한테 물어봐야 돼. 요거 하나만 알면. 모아. 하면은, 떨어진다? 그러면, 좀 더. 어머님, 잠깐만, 조금 더 해야 되겠어. 그럼 환자도, 고객도 기분 좋아질 테고, 나도 확인해서 보내니까 마음 놓일 테고.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이런 액세서리도 아주 중요하다. 선생님들 내일 가서 환자 뇌 씻어줄게요 하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아니면 진짜로 뇌경색이 왔던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는 만큼 써먹어 보시라고. 이거 팔로잉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다시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라고. 거짓말 하는 건 아니니까 상쾌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다음부터는 요 컨셉을 계속 갖고 가면 돼요. 자, 이제 림빅 브레인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써있죠? 승자하고 염천. 지금 CV24하고 24. 아까 여기 목전. CV24하고 23을 동시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코렉스 버텨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기 하나만 CV24만 딱 하면은 이건 콜텍스라 그랬잖아요. 콜텍스란 말이에요. 콜텍스에서 딱 했더니 이제 잘 버텨져. 그러면 포매팅 콜텍스는 클린징 됐다는 소리야. 그럼 나중에 이제는 껍데기 했으니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림빅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적에 아나토미 글랜, 큰 애는 아닙니다. 글랜이에요. G예요. 글랜 키고 아까 여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 또 방법이 있는데 시간차 공격. 잡고 하나 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고 빨리 잽싸게 이걸 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일어나려면 이게 제일 편해요. 이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 동시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건 시간이 타이밍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FM대로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목젖에서 딱 놔두고 스타킹 해서 검사를 또 해보세요. 3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거 말고 여전히 버텨드리는 경우 말고 하나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만 아니면은 전체 다 하셔도 돼요. 어쨌든 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거기 그러니까 어디에요?
극상근은 여기랑 신경 림프 반사점 여기랑 여기에요. 그 다음에 혈관 반사점은 여기입니다. 충분히 되고 모아 켜봐서 또 버텨보세요. 해서 떨어지면 조금 더 해주고 안 버텨지면은 클렌징 된 거예요. 하고 리테스트를 또 극상근으로 하시고 극상근 버티세요? 버티세요. 진짜 버텨지네? 클렌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맨 마지막에는 자, 순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검사해보고 이것까지는 이제 이해하잖아요. 리테스트를 먼저 하셔도 되고 극상근으로 수피나 수술 차라리 중간에 낄 적이 뭘 끼냐면은 모아를 끼라 이거죠. 모아를 껴서 충분한지 안 한지 델토이드 같은 걸로 검사하시면 돼요. 델토이드 지금 입력되지 않은 머슬 있잖아요. 그걸로 검사하시면 돼요. 아니면 셀프가 되시면 셀프로 하셔야 돼요. 셀프. 안 되고 있어도 돼요. 같은 장에서만 있으면 꼭 꺾여지거든요. 셀프 잘 모르시는 분. 자, CG를 갖다가 중지를 CG 위에다 얹혀요. 얹혀서 미는 겁니다. 미는데 얘는 CG는 안 밀리게 버텨야 돼요. 이게 금방 검사예요. 그럴 적에 플러스 한번 들어보세요. 이마에다 플러스, 폴라리티 플러스, 마이너스 줬을 때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상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지 아닐지 잘 모르실 거예요, 선생님 지금. 난 잘 모르겠어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안 된다 그러면은 자 KI27 배꼽 문제 주세요. 스위칭 푸는 제일 기초적인 단계죠. 물 한 컵 마시고 KI27 푸는요. 손 바꿔서 이러면 좌뇌 우뇌가 더 활성화 잘 됩니다. 스위칭 풀 적에 요래만 하고 딱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물 한 컵 쭉 마시고 다시 한번 플러스 줘서 버티고 마이너스 줘서 떨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조금 느낌의 변화가 있으면은 이제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셀프 쓰시면 돼요. 셀프도 우리 선생님 제가 솔라 플렉서스에서 한 것처럼 항상 이걸로 단정 짓지 말고 이중 맹금 하시라는 거예요. 환자 근육 갖고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버텨줘.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거든요. 여기서 프로세싱 할 때 내가 먼저 그냥 했다는 소리는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럴 적에는 이제 환자 몸 근육 갖고 하셔서 찾아내시라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아를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모아 켜놓고 환자 몸한테 떨어지면 조금 더 해주고 버텨지면 이제 극상근 갖고 진짜 검사해야 되는 근육 있죠? 그거 갖고 하시라 이거죠. 버텨보세요. 물론 그게 다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떡하다 다리에 풀어버렸어. 그래, 버텨지네? 됐구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잡아놔야 돼요. 저장된 거를. 자, 한 5분 쉬고, 이제 실습 좀 해볼게요. 실습.